IoT is transforming business by reducing costs, increasing revenue, and improving operations. But these opportunities present a whole host of new concerns that require a thoughtful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security. For example, hospitals are enjoying improved operations, but need to secure the IoT systems that manage patient data and care. Manufacturers are reducing costs, but have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Public utilities use IoT to protect thei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mprove public safety, but need to secure command and control of those systems. And retail companies that use IoT to raise customer satisfaction must ensure that their business and customer information remain safe. Microsoft has been working with businesses across all these categories and many others for decades. There's no other provider that can offer end-to-end solutions that secure devices, connections, and the cloud in a way that is open, flexible, and transparent. We've built systems running on billions of machines worldwide and understand that the success of your IoT investment hinges on its reliability and resilience. So regardless of where you are on your IoT journey, security is critical. Microsoft can meet you right where you are and help create solutions that improve your business while protecting your processes, your brand, and your IP. To find out more, visit internetofyourthings.com.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어다이트 라이브 오늘은 19번째 방송 세윤 CNS와 함께 클라우드 애저 기반의 와이저 EHS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해주실 세윤 CNS의 이명수 연구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을 맡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 파트너사인 세윤 CNS의 이명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EHS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중요 안전사고만 한번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오, 2018년부터 이렇게 많았어요, 사고가? 예. 와. 산업재해를 들으시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971명, 그리고 와,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10만 2,305명입니다. 사고가 진짜 많이 나네요. 예,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뒷감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보자 하는 일환으로 네. 그 EHS 솔루션을 만들게 됐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EHS 솔루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되게 역사가 오래됐겠어요, 이 EHS라는 개념 자체는? 안타깝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네. 1960년대는 아예 환경안전 정책이 이제 없었던 부재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네.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안전 정책이 이제 저희도 수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1994년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네. 그 엄청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 사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점검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와, 큰 사고였네. 예, 6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제 정부에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이제 사전 대응 중심의 환경안전 정책이 이제 서서히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환경안전 진단 같은 걸 그렇게 좀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통합 안전 경영이 이제 일부 단체나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EHS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EHS란 정확하게 무엇이냐? 기업 내 분산되어 있는 이제 환경, 엔바이먼트, 그리고 네. 보건, 헬스, 안전, 세이프티의 분야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EH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서 디지털화해서 뭔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EHS 솔루션이다. 예, 그렇습니다. EHS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기미 수질, 그리고 폐기물, 뭐 유해 화학물질 등을 관리하는 환경 모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라든지 소방 안전 시설물, 작업 허가, 그리고 네네.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을 관리하는 안전 모듈, 네.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지 작업 환경, 그리고 검진, 그리고 화학물질 등을 관리하는 보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환경과 안전 보건 모듈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개선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이제 EHS 경영 모듈, 이렇게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HS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친환경 기업으로 인한 이미지를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환경 경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 비용을 중요하다. 갖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네. 그 안전 활동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요즘에 또 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잖아요. 근로자들도 이제 그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산업 보건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환경과 안전 보건에 대해서 EHS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HS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다 뭔가 지키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지 않나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인데 기존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문서로 관리를 했습니다. 아, 문서에다 손으로 이렇게 써서 개별적으로 장부 같은 걸로 관리를 했나 보네요. 예,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엑셀 시트 같은 걸로 관리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정보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공유가 안 되겠네. 예, 공유도 안 되고 문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EHS 솔루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YG EHS는 크게 이제 공통 영역, 그다음에 EHS 운영 영역, 그리고 EHS 경영 정보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공통 영역에는 이제 크게 뭐 인허가라든지 법규, 아니면 EHS에 관련된 문서, 아니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준 정보성 정보를 공통 영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안전, 보건 분야의 업무는 EHS 운영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HS 경영정보 영역에서는요, 위에서 보기 좋아하는 이제 성과 대시보드. 네네네. 그리고 그 환경과 안전, 보건 영역에서 올라온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개선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추적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검이나 순찰, 그리고 그 환경 안전에 대한 교육 등 그런 부분들을 EHS 경영정보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서 EHS 솔루션 보고 오늘은 어느 현장 순찰 나가야지 막 이런 것도 정하나 보네요. 뭐 한 사례를 들면은요, 네. 그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웹에서 이제 그 조회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네네. 경영진에서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네. 그거 보고 뭐 어디가 이상하다 빨리 가서 확인해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났겠어요. 이것만 보면. 환경안전 보건 담당자들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하겠죠. 근데 뭐, 예, 예. 더 필요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YG EHS의 특징을 크게 한 6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통합 인터페이스 기능인데요. 네. 저희 그 YG EHS4 에저에는 그 에저에서 제공되는 그 기본 기능이죠. IoT 허브라든지 스트림 아날리틱스라든지 로직앱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IoT 센터랑 인터페이스를 단 5분 만에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전문가라도 스크립트 몇 줄만 가지고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달 걸리던 인터페이스를 뭐 반나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합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용어가 혼동이 돼서요. 예. 뭐 한 달 만에 걸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셨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한 달 만에 걸리는 통합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럼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애저에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듈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애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다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YG EHS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 쓰고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이게 이제 웹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환경공단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현장에 가서 보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거든요. 네. YG EHS에서는 이런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이렇게 이미지 맵 안에다가 다 그 아이콘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데 이건 이따 데모 보면은 자세히 아실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네. 인근에 있는 CCTV랑 연동을 통해서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CCTV 화면이 바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 배출 현황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되게 있습니다. 좋네요, 기술 요즘에. 예. 두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그 사내 그 작업 현황을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는 화면입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미지 맵에서 네. 오늘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아이콘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그 점검 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맵 안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폐 작업만 딱 골라서 여기 밀폐 작업 현장은 지금 어디 현장이고 몇 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점검 순찰에 굉장히 용이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일이 생겨더라도 이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법정 양식 중심의 UI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은 MSDS 화면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에 네. 대한 뭐 화학적 특성, 취급 방법, 뭐 유해성과 위험성 아니면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취급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 대해서는요. 이 네. MSDS를 항상 비치를 해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 MSDS라는 게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위해서 그 만들어놓은 취급 설명서다 보니까는 어렵게 돼 있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돼. 야 어렵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이 그 근무하는 환경에다가 비치를 해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매뉴얼을 비치를 해놔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보기 편하게 성분 내역은 어떻게 된다, 유해염성 정보는 어떻게 되고 법적 분류는 어떻게 된다, 취급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탭으로 나눠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질의 그 되게 어려운 영문으로 된 매뉴얼을 우리나라 그 생산 근로자분들이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그런 자료 같은 거네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네네네. 다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인데요. 아마 법정 형식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환경안전정보의 통합관리를 그 한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은 그 사업장 내에 연간 발생하는 이제 재해율, 재해가 몇 건이 발생을 하는지, 월별로 몇 건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근로손실이 어떻게 됐는지, 부재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해율과 부재율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그 환경안전보건에서 올라오는 그 정보들을 이제 통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화면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엑셀로 작성을 해서 또 표 그리고 막 이래야 될 거잖아요. 위에다가 이제 항상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현장 담당자분들은 이거 데이터 맨날 이거 그냥 그래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일일 텐데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네요. 저희 이제 그 EHS 때 이제 보안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암호화라든지 권한 관리, 그리고 뭐 접근 제어 같이 그런 내부 보안은 뭐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요. 외부 보안 때문에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IP나 포트 기반의 접근 차단도 다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그 관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저 자체에서도 이제 보안이 굉장히 그 잘 돼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EHS는 그 46개 단위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위 업무별로 각 사업장마다 자기가 필요한 업무만 딱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만의 뭔가 EHS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업무들만 이렇게 딱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20개 모듈, 15개 모듈 그 정도만 이제 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넣다 뺐다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YG EHS의 아키텍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애저에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뒷단인 것들은 애저가 알아서 다 관리해 주는 거네요. 그 뒷단은 애저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이중화? 그냥 애저에서 다 알아서 이중해주고요.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저에만 딱 접속할 수 있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환경영역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제 크게 이제 그 환경 측면 파악을 통한 단기적 이익과 그리고 환경영역 시스템 실행을 통한 장기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적 이익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이 줄어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원재료 절감, 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 이익으로는 대외 이미지 제고라든지 무역거래 우약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EHS 도입 이전에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이 87%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도입 이후에 약 5% 정도 늘어서 이제 92% 정도로 이제 한 5% 정도를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화학물질 신고가 30일 걸리던 거를 최대 하루까지 단축을 했고요. 아니 얼마나 수료가 많으면 한 달에 걸릴까요? 참. 굉장히 화학물질 하나 신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MSDS가 그거 해석하는데도 며칠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한 장, 두 장짜리 그런 설명서가 아니라 몇백 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기 EHS 솔루션 자체에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뒀으니까 당연히 단축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각 사업장별로 이제 유형성 평가 다 하실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유형성 평가도 기존에 거의 이제 한 번 하시려면 2달 가까이 이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거를 거의 이제 2주로 단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권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배출권 구매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연초 되시면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7% 정도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도입 사례고요. 끝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환경안전에 대한 인증에 저희가 그 100%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 EHS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증을 추진하고 계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아마 도입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 EHS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최민호 부장이고요. 이 와이저 EHS 솔루션이 구동되는 그 애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저의 서비스들을 계략적으로 표시한 장표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엄청 많네요, 진짜 모듈이.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애저는 그 이아스 서비스 그리고 파스 서비스들 중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로 고객들이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지 서비스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 비전 기능을 CCTV하고 함께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동화된 어떤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인공지능 인지 서비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비디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특정 상황이 딱 인지가 되면은 그 시점에 비디오나 화면 저장하고 경고를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앱으로 발송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윤 와이저 EHS도 지금 이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하게 된 어떤 실수 또는 미스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담당자에게 알림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은 이제 지금 보시는 정도처럼 애저상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합함으로써 이제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좀 많고 복잡해 보여서 이거 그 컴포넌트들 많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매 비용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의 특성상 사용한 만큼 이제 지불하시는 형태죠. 초기에 뭐 필요 없는 것까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컴포넌트들을 많이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각 컴포넌트별로 발생하는 뭐 트래픽, 그 트래픽 양에 대해서만 어떤 과금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네네. 애저 클라우드를 씀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및 효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프렘 환경에서 이제 시스템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최소 3년이나 5년 또는 그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이제 크게 사이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큰 비용 들여서 주문하면은 하드웨어 올 때까지 한참 걸리죠. 또 도착하면은 셋업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요. 이런 환경하고는 다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그 필요한 자원들 요청해서 바로 디플로이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관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해드리고 고객이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이나 시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글로벌하게 배포할 수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시점에 바로 자원 할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자원 배포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이런 최신 기술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고요. 애저는 업계나 지역별 요구사항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환경에서 고객은 인증된 인프라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현재 54개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서울하고 부산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더 이상 윈도우나 오피스만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고객들이 사용하시던 기술, 제품을 애저상에서도 이제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보안 측면인데요. 클라우드가 이제 보안에 취약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를 꺼리시는 고객들이 그러신 분들 많죠. 네. 근데 이제 애저에 있어서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클라우드를 썼더니 고객이 보안이 취약해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고 소문이 나면은 클라우드는 더 이상 비즈니스 못합니다. 어느 회사보다도 많은 노력을 보안 기술이나 제품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저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이제 인증, 그다음에 접근 관리,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 가상 네트워크나 방화벽, 디도스 같은 그런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위협을 미리 탐지하고 예방하는 위협 및 보안 관리, 이런 영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운의 와이저 EHS 같은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개방형 플랫폼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액션을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중심의 인텔리전스를 구현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요약하고 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